K리그 클래식이 37라운드를 마치고 이제 최종전을 남겨두고 있는데 챌린지는 이미 리그를 끝내고 승격을 위한 준 플레이오프가 치러졌습니다. 바로 지난 수요일이었죠? 네. 사실은 상주가 먼저 이제 승격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주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좀 따랐습니다. 마지막 라운드가 치러지기 전에 상주는 K리그 챌린지 일정을 모두 소화한 상태였고요. 네. 그리고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서 부천과 대결을 펼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마지막 라운드 대구가 부천을 상대하기 전에 상주와 대구는 승점도 같았고 그리고 골득실도 같았어요. 근데 상주가 다득점에서 앞서면서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입장에서 반드시 이 경기, 부천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어야 됩니다. 네. 만약의 경우 대구가 부천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면 1위로서 K리그 클래식에 직행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어요. 네. 시즌 막판에 대구의 흐름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마지막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주가 1위를 차지하면서 K리그 클래식으로 직행을 했고요.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플레이오프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됐습니다. 네, 뭔가 이 상주가 일찍 경기를 끝내서 그런지 좀 편안하게 이긴 듯한 느낌이 드는데 포상 휴가라도 받았겠죠? 네, 아무래도 뭐 외박 같은 걸 주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상주에 뛰고 있는 지금 군인 신분의 네. 선수들이 클래식에서 너무 뛰고 싶어 했었어요. 어. 네, 승격을 꼭 해야 된다라는 네.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즌에 K리그 클래식에 상주가 올라오면 정말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18명의 선수를 이제 차출하게 된 거죠. 이제 네. 군대에 간 선수가 18명이라는 얘기죠. 네, 네. 그런데 박수창이라든가 박기성, 김성주, 어. 신영준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이번에 상주에 가세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상주가 네. K리그 클래식에서 돌풍을 일으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대구의 아쉬움으로 마무리된 챌린지 최종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곧바로 승격을 위한 플레이오프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요. 바로 지난 수요일에 챌린지 3위인 수원FC와 4위인 서울 이랜드FC의 경기가 있었는데 대구의 상대는 결국 수원FC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 경기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3골을 주고받으면서 총 6골이 나온 경기인데요. 말 그대로 한쪽이 먼저 골을 넣으면서 장군을 외치면 반대쪽에서 멍군을 외치는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네. 선제골 같은 경우에는 수원의 자파 선수가 먼저 넣으면서 수원FC가 앞서 나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서울 이랜드의 타라바이와 윤석열이 골을 넣으면서 역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수원FC가 또 따라가죠. 임성태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2대1을 만들었더니 이번엔 후반 7분에 서울 이랜드의 전민강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3대2로 달아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아쉽게도 김영광 골키퍼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정규리그 상위팀이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네. 무승부를 거둔 상황에서는 3위 수원FC가 결국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보통 이 단판제 경기에서 이렇게 다득점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정말 화끈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냥 수원FC가 사실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잠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 그러니까 수원이 이번 시즌에 가져갔던 기조대로 이번 플레이오프에 나오면서 많은 득점이 나올 수가 있었고 네. 또 그런 어떤 공격적인 모습이 수원 역시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이랜드도 서울 이랜드도 역시 어떤 그 승강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승격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뭐 많은 팬들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플레이오프부터 3, 4일간의 대결부터 이렇게 좀 대박 경기가 나왔으니까 네. 대구와의 경기, 대구와 수원의 경기도 이제 많은 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FC는 지난해 광주가 보여줬던 것처럼 상위 팀들과 계속되는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외부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는 대구가 좀 더 앞서 있죠? 뭐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있겠죠. 네. 3일밖에 쉬지 못하고 대구와의 경기를 준비해 있는 수원FC니까요. 그리고 하지만 대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렉트 승격에 대한 어떤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팀 컨디션을 제 궤도에 올려놔야 되는 그런 좀 막중한 어떤 그 불리함 속에서 서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수원FC가 이랜드를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승리에 대한 기운은 더 있을 겁니다. 지난해에도 광주가 4위에서 하나하나 팀을 이겨내면서 승격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구 역시도 마냥 편안하게 경기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체력 면에서는
수원 FC가 약간 열세지만은 네. 기세면에서는 우위에 있고요. 네. 그리고 올 시즌 양 팀이 4차례 대결을 펼쳤을 때 수원 FC가 2승 1무 1패로 오히려 앞선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 경기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재미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시즌 클래식 승격을 위한 대구와 수원FC의 경기 토요일 낮 2시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니까요.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